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살다 보면 유난히 그런 날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유 없이 가슴 한쪽이 쿵 하고 내려앉는 날. 창밖의 날씨는 이토록 화창한데 내 마음에는 먹구름이 가득 낀 것만 같은 날 말입니다. 어젯밤 잠들기 전까지도 괜찮았는데 특별히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정체 모를 불안감이 안개처럼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혹시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나?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앞으로의 날들은 괜찮을까? 꼬리를 무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이런 감정은 참 낯설지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미처 돌볼 틈이 없었던 마음의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자녀들을 위해, 때로는 가정을 위해, 나 자신보다는 다른 이들을 먼저 챙기며 살아온 세월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잠시 잊고 지냈던 마음의 작은 떨림들이 이제야 조용히 신호를 보내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유 없는 불안감, 막연한 초조함에 휩싸일 때면 우리는 종종 당황하곤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내가 나약해서 그런 걸까? 하고 자책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건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애써왔던 내 마음에 잠시 쉼이 필요하다는 아주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달려온 자동차도 때가 되면 정비소에 들러 점검을 받지 않습니까? 엔진 오일도 갈아주고 닳아버린 타이어도 교체해 주어야 더 멀리,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법이죠.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수십 년간 희로애락의 길을 쉼없이 달려온 우리의 마음에 이제는 잠시 멈춰서서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다독여주고 어디가 닳고 상했는지 들여다볼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느끼시는 그 불안감은 멈출 수 있습니다. 없애버려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돌봐주어야 할 마음의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방법을 이야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의 마음에 다정하게 말을 거는 방법을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거창한 이론이나 어려운 실천이 아닙니다. 아주 잠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다시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이 불안은 멈출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주 간단한 3가지 실천으로 우리 마음의 불안을 잠재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이 방법들이 효과가 있는지, 그 뒤에 숨겨진 수천 년의 지혜와 현대, 과학의 근거까지 알기 쉽게 연결해서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는 보통 불안하거나 마음이 복잡할 때 무언가 특별한 해결책을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친구들을 만나 실컷 수다를 떨기도 하죠. 물론 이런 방법들도 일시적으로 기분을 환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시끄러운 소음이 잠시 멎는 것과 같아서 다시 혼자가 되면 어느새 그 불안감은 고개를 들고 있으니까요. 왜 그럴까요? 불안의 뿌리는 바깥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파동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리 잔잔한 호숫가에 가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폭풍우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밤잠을 설치거나 별일 아닌 일에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날이 많았죠. 그럴 때마다 정신 차리자, 의지를 굳게 먹자고 스스로를 채찍질했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요동치기만 했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것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스승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음은 억지로 누르거나 없애려고 하면 더 크게 반발하는 법이라네. 그저 조용히 바라봐 주게. 저 멀리 흘러가는 구름처럼, 그저 왔다가 가는 손님처럼 말이야. 처음에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 죽겠는데 어떻게 가만히 바라보기만 하라는 건지 답답했죠.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가르침을 따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불안이라는 감정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진짜 문제는 그 불안이라는 감정에 제 온 마음이 딱 달라붙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3가지 방법은 바로 이 달라붙은 마음을 부드럽게 떼어내는 연습입니다. 첫 번째로는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동양의 지혜, 금강경과 능엄경의 가르침을 통해 불안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그 뿌리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지혜를 우리 일상에서 곧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간단한 3가지 행동, 몸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체험하며 익히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불안이라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 감정을 다정한 친구처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실 겁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열쇠는 금강경이라는 오래된 경전 속에 숨어 있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조금 어렵게 들리시죠? 하지만 그 뜻을 풀어보면 정말 놀랍도록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바로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고통, 특히 불안감은 바로 이 머무름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어디에 머무른다는 걸까요? 첫째, 우리는 과거에 머무릅니다. 아,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10년 전에 그 땅을 샀어야 했는데 그 사람에게 조금 더 잘해줄 걸. 이미 지나가 버려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을 곱씹으며 후회하고 자책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과거라는 낡은 집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모두 놓쳐버리고 맙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는 우리 마음에 무거운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우리는 미래에 머무릅니다. 노후 자금은 충분할까? 자식들이 결혼은 잘할 수 있을까? 앞으로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아직 오지도 않은 일들을 앞당겨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마치 안개가 자욱한 길을 걷는 것처럼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에 휩싸여 지금 내디뎌야 할 걸음을 제대로 떼지 못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걱정은 실체 없는 그림자를 보고 놀라는 것과 같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후회와 미련으로 가득한 과거라는 집에 머물지 말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미래라는 집에도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머무르지 말라는 것은 마음을 텅 비우거나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떠돌던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온전히 가져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소리에 모든 정신을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설거지를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보통 우리는 설거지를 하면서 온갖 다른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어제 봤던 드라마 생각, 내일 처리해야 할 일 걱정, 누군가에게 들었던 서운한 말. 몸은 그릇을 닦고 있지만 마음은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고 있죠. 이것이 바로 마음이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마음으로 설거지를 한다면 어떨까요? 따뜻한 물이 손에 닿는 감촉, 그릇과 수세미가 마찰하는 소리, 뽀드득거리는 깨끗한 느낌, 세제가 내는 향긋한 냄새. 오직 설거지라는 행위 자체에 온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는 동안에는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상태입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머물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 이것이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머무름, 집착과 고통. 과거와 미래에 머물지 않기. 오직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기. 불안의 정체를 파헤치는 두 번째 열쇠는 능엄경이라는 경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능엄경에서는 망념이라는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망념이란 쉽게 말해 실체 없이 떠오르는 헛된 생각을 뜻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사건 그 자체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에 대해 우리가 떠올리는 생각, 즉 망념이 불안의 진짜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해가 쉽도록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언젠가 늦은 밤, 타지에서 혼자 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신호만 갈 뿐 아들은 감감무소식이었죠.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망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혹시 몸이 아픈가? 어디 다치기라도 한 건 아닐까? 늦은 시간에 연락도 안 되고 설마 나쁜 일을 당한 건 아니겠지?
이 망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더 부풀어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걱정이었던 것이 나중에는 끔찍한 상상으로 변해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불안에 사로잡혔죠. 한참을 그렇게 애태우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 이제야 깼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를 짓누르던 그 무겁고 끔찍한 불안감은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사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두고 제 머릿속에서는 온갖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만들어졌고, 저는 그 생각 때문에 실제로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저를 괴롭힌 것은 아들이 아니라 제 머릿속의 망념이었던 겁니다. 능엄경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망념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망념을 알아차리고 멈추라고 가르칩니다. 망념을 없애려고 싸우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지금 또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소설을 쓰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걱정과 불안의 생각들을 그저 가만히 바라보는 겁니다. 불안이라는 이름의 구름이 흘러가네. 걱정이라는 이름의 구름이 지나가네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내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생각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 그것이 나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처럼 망념의 실체를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불안의 사슬을 끊어내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불안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불안은 과거와 미래를 떠돌며 실체 없는 걱정 망념에 마음이 머무를 때 생겨난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제 이 지혜를 우리 삶에 직접 적용해 볼 차례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진정한 힘이 없으니까요. 몸으로 직접 해봐야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지금부터 당장 따라 할 수 있는 아주 쉽고 강력한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은 숨에 머무르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를 오가는 시간 여행자와 같습니다. 이 여행자를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우리의 숨에 집중하는 겁니다. 숨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쉴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 여기서만 쉴 수 있으니까요. 자, 잠시 저를 따라 해보실까요?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부드럽게 눈을 감아 보세요. 이제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이제 입으로 더 천천히 6초 동안 숨을 내뱉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좋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쉽니다. 이제 모든 신경을 오직 숨에만 집중해 보세요.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와 목을 지나 폐를 가득 채우는 느낌.
그리고 다시 따뜻해진 공기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 길을 가만히 느껴보는 겁니다. 잡념이 떠오르더라도 괜찮습니다. 아, 내가 다른 생각을 했구나 하고 알아차린 뒤 다시 부드럽게 주의를 숨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이렇게 딱 3번만 들숨과 날숨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이 짧은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오직 숨과 함께 지금 여기에 존재하게 됩니다. 2번째 실천은 말 줄이기입니다. 혹시 불안할 때 누군가에게 끝없이 하소연하거나 혹은 혼잣말로 계속 걱정을 되뇌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말은 생각을 증폭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말로 계속 쏟아내면 그 불안은 더욱 단단하고 실제적인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말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불안에 계속해서 먹이를 주는 셈이죠.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의식적으로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예를 들어 점심 식사 후 5분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차를 마셔보는 겁니다. 출퇴근길에 습관처럼 꽂고 있던 이어폰을 빼고 세상의 소리를 그저 조용히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 5분 동안 오늘 있었던 일을 말로 떠드는 대신 조용히 일기로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 고요한 침묵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3번째 실천은 불안에 이름 붙여주기입니다.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칠 때 우리는 그 감정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곤 합니다. 나는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감정은 내가 아닙니다. 나에게 찾아온 손님일 뿐입니다. 지금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이름을 불러주듯 다정하게요. 아, 지금 이건 불안이라는 감정이구나. 내 마음속에 초조함이라는 손님이 찾아왔네. 이 느낌의 이름은 막막함이구나.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행위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감정 명명 어펙트 레이벌링이라고 부릅니다. 현대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자신의 감정에 구체적인 이름을 붙일 때 감정을 담당하는 뇌의 편도체 활동은 줄어들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전두엽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즉,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셈이죠. 이 3가지 방법 어떤가요?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숨쉬기, 말 줄이기, 이름 붙이기.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 마음의 둑을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오늘 우리는 꽤 긴 시간 동안 우리 마음속 불안의 정체를 들여다보고 그 불안과 평화롭게 함께하는 지혜를 나눠보았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처럼 우리의 고통은 마음이 과거와 미래에 머물 때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능엄경의 지혜를 통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우리의 헛된 생각, 즉 망념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 모든 지혜를 우리 삶 속에서 녹여낼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실천법도 함께 익혔습니다. 거친 파도와 같던 마음을 지금 여기로 데려오는 숨에 머무르기, 불안의 불길에 부채질하는 것을 멈추는 말 줄이기, 그리고 감정의 주인이 되는 불안에 이름 붙여주기까지.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에게는 스스로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힘은 아주 먼 곳이나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숨결 속에, 당신의 침묵 속에, 그리고 당신의 알아차림 속에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영상을 봤다고 해서 내일부터 당장 모든 불안이 마법처럼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마음의 습관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아마 내일도 모레도 문득문득 불안이라는 손님은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전과는 다를 겁니다. 불안이 찾아왔을 때 더 이상 당황하며 허우적거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죠. 아, 또 왔구나. 괜찮아. 잠시 머물다 가렴.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숨을 바라보거나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거나 불안이라는 손님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배운 3가지 방법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거나 이건 한번 해볼만 하겠다 싶은 것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거창한 결심은 필요 없습니다. 단 한 번의 깊은 호흡, 단 5분의 침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찍는 작은 쉼표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댓글을 통해 오늘 배운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는지 혹은 실천해 보니 어떤 느낌이었는지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불안을 다스리는 31마음 습관 만들기라는 주제로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날이 평온하기를.